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뭐가 굉장히 바쁘네요. 사실 이걸 찍는 시간은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앉아서 근데 왜 이 시간이 짬이 안 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를 뭐 자폐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있는 것 같아도 없고 없는 것 모자른데 더 모자르고 해요. 시간이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근데 어쨌든 뭐 영상이 늦은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오늘은 우리 자폐 아이들이 혹은 자폐 성인 뭐 저희들한테 아이들이 되겠죠. 그 아이들이 그들의 셀프 케어를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들이 하는 셀프 케어하고 제가 부모님들의 셀프 케어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런데 아이들의 셀프 케어, 티네이저, 조금 말이 되고 소셜이 가능한 아이들의 스스로의 셀프 케어는 어떻게 하는가. 그 셀프 케어라는 게 퍼스널 하이진도 있어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메디테이션, 스트레스 릴리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도 있죠. 자기를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언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리클은 wellandgood.com에 있는 The Guide to Effective Self-Care for People on the Autism Spectrum이라는 글이고요. 이 글은 4월 20일 2023년도 수잔 웨이즈라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저도 아이를 보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이가 넘버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능력에서 많이 뒤떨어지긴 하지만 이 아이에게 루틴이 있으면 그 루틴에 따라서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자폐아들의 특징이긴 한데요.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어줄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스스로 calm-down하고 스스로의 그 영적, 그러니까 spiritually, mindfully, I would say, emotionally, physically 이런 것들에 대한 self-care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좀 있어요. 요즘은 다행히 저희가 운동을 또 다시 시작을 해서 아이가 지금 그 가이드나 디렉션도 잘 따라주고 있고 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마 아이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루틴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셀프 케어가 없을까 하고서 찾아보다가 이 글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거나 decrease, 디스트레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everyday, 매일 practice를 하자, 연습을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에 뭐 하려면 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루틴이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루틴이 하는 게 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시를 써본다거나 하는 게 이제 루틴이 돼 있어요. 하루에 한 장에서 2장 정도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하고 제가 올리는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하는 이제 그런 루틴적인 것을 그게 스트레스 릴리프를 줍니다. 반복적이고 정해진 시간대 혹은 정해진 시간대가 아니면 그리고 정해진 하루 일과 중에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루틴을 만들어 줬을 때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게 저희 아이는 아침 7시 50분에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 갔다가 3시 반에 집에 오면 4시에 ABA가 시작해서 7시 반에 끝납니다. 이 친구 하는 루틴이 뭐냐면 아이패드 보는 거예요. 테라피 끝나고 9시쯤 잠이 드는데 7시 반부터 1시간 반 정도를 아이패드를 갖고 노는 게 이 친구의 루틴이고 이 친구의 디스트레스입니다. 이건 everyday 행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피저 토이 같은 게 항상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프라임 모먼이 올지 모르잖아요. 특히 자폐 아이들은 소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라기보다 어려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오버웰음드 됐을 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자기를 calm-down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Love on Spectrum이라는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개팅 혹은 미팅 혹은 선 보는 그 데이팅 자리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왔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자기가 그 자기 스스로를 그거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템 혹은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긴장됐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동행동이나 셀프 스티밍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장들을 풀어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티네이저들, 저희 아이는 그걸 잘 못하는데 이제 어떤 정도 조금 하는 애들은 틱톡도 하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여러 가지 스타프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소셜 미디어에서 조금 벌어져서,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 소셜 미디어를 스탑하고 다른 걸 하라는 거죠.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걸 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네거티브, 즉 이 자폐 아이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걸 보고 시기 질투할 수 있고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함으로써 네거티브한, 마이너스한 네거티브한 thought이란 네거티브한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네거티브적인 그 부정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셜 미디어에서 좀 멀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알람을 셋업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알람을 셋업해서, 그러니까 잠에서 깰 때 알람을 이용해서 깨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4시 반에서 5시 되면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대신 이런 잠할 때만 그 잠에서 깰 때만 알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스크 할 때 아이들이 멍 때린다 그러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나 아니면 어떤 태스크, 뭐 퍼즐 좋아하는 애, 그림기 좋아하는 애는 거기에 무아지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알람을 셋업해 놓고 이게 30분이 됐든 1시간 돼서 아이가 웨이크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좀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이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소통과 관계를 그 아이만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이 소셜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애들은 막 찾아가서 말 거는데 대꾸를 안 걸, 이게 저도 몇 번 목격을 해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남자애였는데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하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그 욕구가 올라오니까 이성들 테이블 있는 데 가서 앉았어요. 근데 이 이성들이 모르는 애들도 아닌데 이 이성의 아이들이 이 친구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조금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을 하다가 그 아이가 제가 갈등하고 있는 순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있는 자리로 와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자폐 아이들은 자폐 아이들 스스로 소셜라이즈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되면 그걸 발견하거나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로 그 자기가 그 셀프 스티밍이 올 때 이게 막 흥분되는 상황, 기분이 좋거나,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다 점프를 하거든요. 이런 점프를 할 때 만약에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짜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피할 수 없으면, 우리 그 잘 쓰는 용어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잖아요. 그런데 이 오버스티뮬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그 상황에 스트레스풀한 상황이거나 어떤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그 뇌에서 일으키는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그 뇌의 반응에 몸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러번 스펙트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주먹을 꽉 쥔다든지 테크 딥브레드를 하는 그런 자기만의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폐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한테 긍휼을 가져야 돼요. 난 이럴 수 있어. 난 이런 증세가 있어. 그렇게 나는 괜찮아. 라고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자꾸 자기 자신을 억셉트 못하면 그 상황에 대한 불만, 불평,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저도 그 아이들이 자기는 공부를 못해 바보야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경우들을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인커리지 해주고 너무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긍휼감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인커리지 할 수 있고 그것도 괜찮은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스스로도 훈련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고 인커리해 주신다면 자폐는 장애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즐거움과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